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일일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사회계약서 문제입니다. 사회계약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코인과 벨트버그가 제시한 사회계약서 있죠.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5가지 공부하셨죠. 뭐 있습니까? 첫 번째가 공정한 접근 보장, 두 번째가 공공의 신뢰, 세 번째가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네 번째가 협동, 마지막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라 그랬죠. 그 5가지와 관련된 특히나 사례 같은 거 이런 것들 꼭 정리하라 그랬죠. 자, 그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하나씩 우리가 이제 지문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A 순경은 절도범을 추격 중 도주하는 범인 등 뒤에서 총을 쐈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정당합니까? 물리력 행사가 좀 과했습니까? 과했잖아요. 자, 우리가 물리력 행사가 너무 과하면 뭐의 위반이라고요? 공공의 신뢰 위반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이 사례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수업 시간에 폭주족 사건 기억나십니까? 폭주족이 불법 폭주, 불법 운전을 하면서 막 폭주를 하니까 우리 경찰관이 정지 명령했죠. 근데 얘가 정지 안 하고 도망가니까 경찰이 쫓아가잖아요. 쫓아가는데 과도하게 추적한 결과 그놈이 도망가다가 전신주 들이받고 사망했잖아요. 그 사례는 공공의 신뢰가 아니고 뭐라고요? 뭐였습니까?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에 실패한 사례였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거하고 그 사례하고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얘는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내용을 보시면요, 일주일간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B는 자신의 이제 TV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집에.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는 중에 평소부터 자기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옆집 사람 C가 B 있죠? 자기 TV를 훔쳐간 거를 알았다고요. 창문으로 봤어. 근데 이때 B는 몽둥이를 들고 가서 직접 자기 TV를 찾아오려다가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해서 TV를 되찾았죠. 여러분들 원래 국가가 있기 전에 자연 상태에서는 자기 보호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자력구제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찰을 만들어고 경찰한테 맡겼으니까 이제 자력구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력구제 나오면 뭐와 관련된다고요? 공공의 신뢰와 관련되는 거예요. 이제 자력구제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건 그 지문이죠. 따라서 공공의 신뢰와 관련되는 거 맞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찰관은 자의적으로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되고 물리력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하되며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 이거는 이제 사례라기보다는 그냥 그 내용이죠. 내용. 공공의 신뢰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이라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공정한 접근 보장이 아니고 공공의 신뢰죠. 공공의 신뢰. 이거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됐죠? 잘못된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보시면 D순경은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했는데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지었다. 그럼 이 친구는 자기 어떤 과거 경험 때문에 지금 냉정성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아니, 가정폭력의 잘못이 무조건 남편은 낸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어떤 과거 경험 때문에 그냥 단정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건 다 자기의 과거 경험 때문에 뭘 잃어버렸다고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잃어버린 사례가 되겠지.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순경은 경찰 되기 전에 자기 집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됐는데 자기 도둑놈을 잡았는데 옛날에 자기 집에 도둑을 맞은 그 경험이 불현듯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절도범한테 뭐 했습니까? 가혹행위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자기의 뭐 때문에 과거 경험 때문에 이것도 뭘 잃어버렸다고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잃어버린 사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신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탈주범이 자기의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F순경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공명심에서 단독으로 검거하려다가 탈주범 검거에 실패했잖아. 그럼 이거는요, 다른 경찰하고 뭐 하는 겁니까? 협동하는 거죠, 협동. 그렇죠? 여러분들, 협동은 우리 경찰 내부적인 협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찰은 다른 기관과의 외부적 협동도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일단 이거는 내부적 협동 안 한 겁니다. 따라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경찰관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거 나오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뭐예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 말 나오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인데 제가 이런 사례 들었었죠. 만약에 일본이 여러분들 보면은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설문조사 해본다면 아마도 1등인 나라는 일본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일본 아니면 중국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일본이 이제 계속해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뭐 작년에 있었던 무역보복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위안부 그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안 해주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감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 일본한테 뭐 했냐면 선전포고 했다고. 선전포고. 그럼 여러분들 선전포고 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얻는 이익이 뭔가 그리고 손해가 어떤 건가 이렇게 대통령은 전체를 봐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근데 전체를 다 따져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는가 이걸 고려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따져보고 만약에 자기의 어떤 개인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선전포고 했다는 겁니다. 그죠? 전체를 보지 않고 그냥 일부분 자기 개인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선전포고한 것은 당연히 뭘 잃어버린 겁니까?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정리합니다.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 이익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말 나오면 뭐라고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잘못된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정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했죠? 가는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나도 사례 맞는 지문이고 다는 뭐라고? 다는 공공의 신뢰지 공정한 접근 보장 아닌 거 아시겠죠? 잘못됐다. 그다음에 이 라는 맞고요. 마는요? 마도 마찬가지로 마도 어떤 겁니까? 공공의 신뢰가 아니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위반이 되겠지. 그리고 마 있죠? 여기 바는 협동 맞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 이익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뭐라고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니까 X가 되겠지. 그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 다와 마와 사 이렇게 세 개가 지금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1일 문제는 제가 이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 기준이니까요. 꼭 이 문제와 안 돼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또 그 부분을 훑어보신다면 더 머릿속이 더 오래 기억이 갈 겁니다. 그래서 꼭 오늘 이 부분 만약에 맞췄더라도 한번 책에 있는 부분들, 문제화되지 않은 부분도 꼭 읽어보시고 틀린 학생들은 다시 또 틀리지 않게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1일 문제를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